자, 이현우 기자, 이 중국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실각설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의 화두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굉장히 이게 관심사죠. 일단 가을 에이펙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오느냐도 관심사인데 거기다가 지금 실각설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우리랑 가까운 얘기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의 군부 측근들이 잇따라 이제 실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단순한 소문만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어쨌든 시진핑 실각설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 전에도 좀 나오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게 단순한 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최근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네, 사실은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실각설 자체는 네. 좀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 이제 몇 년째 계속 나왔었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뉴욕 포스트나 대만의 자유시보 등 이제 미국과 대만 매체에서 나온 내용은 이제 아예 실권을 잃었다. 이런 식의 아예 굉장히 실권을 잃었다. 내부적으로. 네, 와, 그거 심각한 얘긴데요? 굉장히 세게 지금 보도가 돼가지고 더 아.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이런 실각설이 단순 소문에서 이제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도가 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군부 인사들이 이제 잇따라 실각을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군부 서열 3위였고 또 시 주석의 최측근 인사였던 네.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네. 이제 부패 혐의로 이 사람은 체포가 됐고요. 네. 또 다른 측근이 마요와 이제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도 네. 최근에 또 부패 혐의로 지위가 아예 박탈이 됐습니다. 아. 지금 중국 군부는 사실상 시 주석과 대척점을 이룬 인물로 알려져 있는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장악한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유샤. 아, 우리 국민한테는 익숙한 이름은 아니네요. 예, 장유샤 그렇습니다. 부주석.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과 그 측근들이 군부 요직을 모두 장악을 했다. 그리고 이 장 부주석이 지난 3월 중국 양회 폐막식장에서 네. 시 주석을 등지고 이제 퇴장하는 장면이 중계가 됐었습니다. 아.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군부 세력에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소문이 또 많이 났었죠. 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장 부주석이 시 주석과 동행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기까지 했었는데요. 국빈 방문요? 네, 그렇습니다. 오. 이게 사실 원래대로면 국가 원수가 아닌 상태에서 국빈 방문을 하는 거는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상상하기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근데 그 이후에 시 주석이 어떠한 제재도 하지 못한 걸로 또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건 권력의 균열이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이러한 실각설을 또 중국 정부도 의식을 하고 있는지 최근 또 CCTV에서 시 주석의 연설을 고위 간부들, 특히 장 부주석이 받아 적는 모습을 또 중계를 했습니다. 아, 근데 또 이것과 별개로 또 중국 공산당에서 의사결정 심의 조정 기구를 또 만들겠다 이런 뉴스가 함께 나오면서 더 혼란스러워진 상황입니다. 의사결정 심의 조정 기구. 그냥 의사결정 하면 되는 건데 뭐 기구를 또 만들었다는 게 이름 자체도 좀 심상치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주석이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한 명의 이미 지도자가 있는데 별도의 의사결정 기구가 왜 필요한가? 중국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시 주석이 건재 과시를 하면서도 동시에 이미 권력 이양 단계로 접어든 게 아닐까. 또 원로들과 군부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내부 상황,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참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니냐? 충분히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자, 근데 이현우 기자, 이 군부 2인자였던 장유샤 부주석, 원래는 이게 시진핑 주석과 가까운 사이였다. 그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네, 원래 이제 두 사람은 뭐 의형제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아버지 때부터 이제 전후 관계로 얽힌 집안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네. 두 집안이 문화 대혁명 때 또 같이 추방당해가지고 이제 유배지에서 함께 고생도 했던 사이여가지고 어려움도 같이 했고. 예, 그래서 시 주석 집권 초기에는 장 부주석한테 자신의 경호 인력을 직접 관리를 시킬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한 거는 2022년부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제 시 주석이 이제 1953년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부 주석은 1950년생으로 이제 3살 차인데요. 네. 이제 당시 이제 중국 공산당에는 사실 칠상팔하라는 이제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칠상팔하. 예, 이게 67세까지는 이제 지도부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아. 68세가 되면은 이제 물러나야 한다. 이런 네. 불문율처럼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시 주석이 이 관례를 무시를 하고 이제 종신 집권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이후에 장 부주석이 여기에 굉장히 반발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 그렇게 되니까 반대로 시 주석은 당신이 나보다 3살이나 많은데 당신은 그럼 왜 남아있냐? 이러면서 분쟁이 시작됐다는 아하. 건데요. 결국은 시주석의 그 정신 집권에 대한 그 권력, 그 욕, 그것이 두 사람의 사이를 벌어지게 한 근본 원인이군요. 예. 근데 이제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 시 주석이 집권한 중반 이후부터는 관계가 많이 틀어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군부가 지금 크게 이제 월전방해라고 하는 세력과 네. 대해방이라는 2개의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월전방은 과거 이제 1979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장 부주석을 중심으로 한 파벌이라고 합니다. 네. 예, 주로 공군이나 미사일 부대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요. 반대로 대해방은 대만 해협을 마주본 푸젠성에서 이제 주로 근무를 했던 해군 출신 장성들, 이 사람들의 모임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관계였고, 사실 그 사이에서 시 주석은 이 두 세력 간 균형을 유도를 하면서 권력을 유지해 왔다는 건데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공군이나 미사일이 현대전에서 핵심이다 보니까 월전방 세력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 주석이 이쪽을 겨냥을 해서 세력 조정을 위해 숙청 작업들을 벌이고 있었는데 네. 이게 오히려 지금 역풍이 불면서 오히려 대해방 출신들이 부패 혐의로 대거 숙청이 되는 역효과가 났다는 겁니다. 아.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허웨이동 부주석이란 사람이 이 대해방의 핵심 인사였다. 근데 부패 혐의로 체포가 됐죠. 네. 결국에는 군부 내 권력 투쟁이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다가 결국엔 시주석과 장 부주석이 완전히 갈라서게 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서 장 부주석이 군부의 실권을 사실상 장악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지금 나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약간 흥미진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얘기. 이거 약간 그 우리가 무협지에서 보는 내부의 그 암투, 권력투쟁 여기다 약간만 양념 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보지만 시진핑 국가주석 해외 순방도 하고 뭐 국가원수들도 만나고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뭐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아무런 문제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좀 보이는데 지금 쭉 이현우 기자 설명을 듣다 보면 내부적으로는 이미 뭐 권력을 상당 부분 실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실각설의 그 뭐랄까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 부분도 중국 안팎에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인데요. 예, 사실 이게 중국 관련 뉴스들은 예, 이제 중국 내부에선 생각보다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뭐 대만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밖에 반체제 매체들을 쏟아내는 이제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히려 좀 일정 뉴스들을 굉장히 증폭을 시켜서 네. 가짜 뉴스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각설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걸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다른 예전에 소련이나 다른 공산 국가들과 좀 다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실각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소련의 경우에 예전에 이제 권력을 잃게 되면은 네, 대부분 이제 아예 정치 권력에서 사라지거나 사라졌죠. 예. 예, 총살을 당하거나 그런 네. 이유가 많았는데요. 이제 중국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어떻게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 권력 이야기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주는 걸 원한다고 합니다. 모양을 갖춰서 이선으로 물러나는 그런 식이죠. 예, 실제 과거에도 이제 마오쩌둥 주석이 죽은 이후에 그의 후계자로 집권했던 화거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1977년에 집권한 이후에 네, 이제 한 1년 정도 뒤인 1978년부터는 실권이 이미 덩샤오핑 주석한테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권력 이양은 198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제 이런 과거 전례까지 있다 보니까 더 해석이 어려워지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제 가급적이면 온건한 방식으로 권력 이양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아무리 권력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국가 지도자로의 자리는 네. 이제 얼굴 마담으로 남겨놓거나 이제 지방으로 유배를 가거나 가택연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진행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권력 이양이 이제 뭐 언제 이루어졌나, 음흠. 실권은 언제부터 일었나, 이거는 결국엔 사후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지금 상황에서는 다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실각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오다가 지금은 실권 아예 잃었다 이렇게 단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시주석의 이제 핵심 측근들이 공직에서 계속 물러나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제 권력이 아무래도 불안정한 상황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각설 자체를 이제는 가짜 뉴스로 보기는 힘든 상황이고 이제 예전의 전례들을 살펴보면은 정말로 실권을 많이 잃은 게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들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 뉴스를 다룰 정도니까 그 정도로 좀 여러 가지 심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실제적으로 이제 가시적으로 실각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동북아 정세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텐데 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중국에서 뭐 당장 지금 뭐 권력 이양이 이루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시 주석이 정말로 실각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권력 교체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국제 정세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무엇보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마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 네. 이제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 부분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 주석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자주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민족 통일 과업을 굉장히 중시를 했었고요. 일각에서는 또 종심 집권을 위한 업적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걸 더 강조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네.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비슷한 논리로 이제 민족 통일 과업 완수 이런 말하자면 일종의 선전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도 아마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도자가 만약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덩샤오핑 집권 이전 단계처럼 집단 지도 체제로 다시 넘어갔을 경우에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 전통적으로 10년마다 정기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산당의 전통적 시스템으로 다시 회귀를 한다면은 아마 이제 종신 집권을 위한 그런 모험적인 이제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런 부분은 아마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내부 정치적인 문제들 그리고 민생 문제 해결에 중국 정부가 더 이제 신경을 쓸 걸로 보이고요. 그럼 미국과의 이제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 동맹국들과의 갈등은 예전보단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후계자가 아직 완전히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누구라고 딱 이렇게 할 만한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예. 과거에는 어느 정도 그게 좀 가시화가 됐었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장 부주석의 경우엔 군권은 지금 장악을 했다고 해도 지금 중국 지도 체제는 군권 하나만 장악을 했다고 이제 차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후계자로서 확실히 정통성을 가져야 되고 군권과 그리고 확실하게 정치력을 자기가 이제 보여줘야만 네. 차기 지도자 반열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지금 아직 누가 후계자가 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후계자가 어느 정도 정해진 이후부터 이제 뭐 이것과 관련돼서 대중 문제, 네. 뭐 북핵, 한반도 문제, 한중 간 외교 문제, 무역 문제 등도 완전히 판이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이제 지금부터 이제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각 후계자 후보별로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대응책을 찾아 나갈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을 흔들고 있는 시진핑 실각설, 우리에게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중국에서의 변화는 바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중국 내부에 과연 어떤 움직임이 일고 있는지 관계 당국에서 좀 면밀히 챙겨보면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좀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현우 기자와 함께 중국 뒤흔드는 시진핑 실각설의 전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